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종료를 이달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한 10차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경선 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먼저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 선당 후사, 백의종군, 결초 보훈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한다 라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혁신안의 자세한 내용,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10차 혁신안을 보면요. 선거구별로 100% 국민 공천단을 도입한다. 또 정치 신인한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또 여성, 청년, 장애인에 역시 25%의 가산점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총선 경선을 위해 선거인단의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구분을 없앤 모습이어서 당내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호남 지역의 이제 기존 기득권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일 텐데요. 예. 문제는 10% 정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최소한 서너 명의 공천 경쟁자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30% 또는 아주 우수하면 40% 정도 획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다크호스가 한 30% 받았다. 10%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야 당연히 기존 정치인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신인에게 새로 10%를 준다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사실상 기존 정치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25%는 이건 뭐 사실상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안이 과연 이제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것이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사실상 혁신이 되기는 힘들 거고요. 제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양심적이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정치인을 뽑는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제도가 과연 그만큼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자, 이 오늘 발표한 10차 혁신안. 그런데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10차 혁신안 발표 하루 전인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혁신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혁신위 실패론을 꼬집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자, 낡은 진보와 당내 부패가 당 위기의 원인이다. 또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했고 배타주의와 진영 논리가 민주성을 가로막았다. 사실상 문재인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혁신위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단 없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정당, 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혁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한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의 이 혁신위 실패론에 대한 반박으로도 들리는데요. 자, 그러자 그 발언을 듣고 있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즉각 반발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에 힘을 더했습니다. 당 혁신을 바라는 당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혁신위원회가 과민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혁신위는 특히 혁신위 활동이 끝나가는 지금쯤이면 오히려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혁신안을 다듬고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 당 대표들이 당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서슴지 않는 태도는 당의 혁신과 단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정면 충돌,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안 의원의 기자회견이 혁신위의 공천 룰 쇄신안 발표를 하루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안 의원의 행보가 비노계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 활동 종료에 맞춰 날을 세운 안철수 의원.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고 혁신위 이후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또 맞대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내부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산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혁신위원장이 성급하고 무례한 이야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힘겹게 나온 10차 혁신안.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합니다. 사실상 중앙위원회 의결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의 자리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혁신안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안정시켜 총선 체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나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혁신안이 통과된다 해도 결파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진짜 혁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혁신위원회 몇 개월 활동 갖고 되는 일은 아니죠. 문제는 이제 그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바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상당히 역부족이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혁신안은 중간에 단편적인 그런 발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켜 왔거든요. 이런 논란 중에 혁신안이 채택이 된다 하면 이제 16일 날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야당은 계속해서 일촉즉발 여기저기 지뢰 바칩니다. 현재 천정배 신당이 속도를 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혁신위의 혁신 성과를 놓고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9월 위기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16일 중앙위원회 이후 위기설의 실체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